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경제, 사회정의 옹호자 프란치스코 교황 88세로 별세? 그리고 달러 약세와 금값 기록은 고급주의 더욱 나쁜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큰 영향을 남긴 인물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 정의와 평화를 강조하며 한 시대를 이끌었던 이 위대한 지도자는 향년 88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초 심각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이 끝내 회복되지 못했고 파티칸 자택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대륙 출신으로는 최초, 예수회 출신으로도 최초로 선출된 교황이었으며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등장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교황직의 격식을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교황궁에 입주하지 않고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고 권위적인 복장을 지향하며 일반 소형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의 모습은 거리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도자, 가난한 이들의 친구 그 자체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직을 수행하며 일관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민과 지지를 표했습니다. 난민 보호, 환경 문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그의 목소리는 세계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량 추방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국경의 벽이 아니라 연대와 자비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자 성직자에 대해 내가 누구에게 판단하겠는가? 라고 말했던 그의 언급은 진보적인 신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지만 전통적 교리를 중시하는 보수적 신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제 독신제나 여성 소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자주 직면했던 아동, 성추행 문제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천명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교황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성직자 성범죄를 비호한 사례들, 특히 추기경 맥케릭 사건처럼 교황 본인이 직접 비난받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종 교황직 수행 중의 실수를 인정했고 예수회 시절에는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내부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시절 예수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정치적 침묵을 지킨 것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에스키벨은 그가 은밀한 외교로 희생자들을 보호했다고 옹호했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10대 시절의 고해성사를 통해 사제의 길을 결심한 그는 한때 도어맨과 탱고 댄서로도 활동했습니다. 이후 수도회에 입회했지만 건강 문제로 선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빠르게 예수의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의 주요 사목지였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검소한 삶을 살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2013년 베네딕토 16세의 사임 이후 프란치스코는 예상을 깨고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성 베드로 대성당 발코니에서 군중을 향해 안녕하세요 라는 간단한 인사로 등장하며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교황으로서 그는 파티칸 재정을 정비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부패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를 교황직의 핵심 개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혼한 가톨릭 신자들의 성찬 참여를 허용하고 동성 커플의 시민 결합을 지지했으며 트랜스젠더 신자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와 탄소 감축 촉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2015년 회칙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환경 보호의 책임을 촉구하는 중요한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슬림 국가를 방문하고 무슬림 신자들의 발을 씻는 등 상징적 행동으로 종교 간 평화를 촉진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정부의 주교 임명권을 양보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 중국 가톨릭 신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의 정책 방향은 종종 교회 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 주교들은 더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했지만 교황은 보편 교회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를 견제했습니다. 반면 프란치스코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평신도의 역할 확대, 여성 소품 논의 등을 담은 신호들을 열었고 이는 2024년 바티칸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후계자를 선출할 추기경의 약 3분의 1을 직접 지명한 프란치스코는 차기 교황이 어떤 방향을 선택하든 자신이 강조한 사회정의와 포용의 정신이 가톨릭 교회의 중심 가치로 남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금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단순한 교황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향했던 따뜻한 시선과 실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끝에서 왔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던 한 교황의 이야기는 세상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전해드린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경제 전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세계 명품 시장에 들이온 새로운 불안 요소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환율 변동이나 소비 위축을 넘어 고급 브랜드들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이후 달러는 유로화 대비 약 5% 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불안이 감지되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를 사들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달러를 팔고 금을 사들이는 위기 대응 성향이 강해지면서 금값은 온스당 3,3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금에 대한 수요가 고조된다는 신호이자 전반적인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급 브랜드,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거점으로 둔 유럽 명품 기업들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유로화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중국 소비자들에게 주로 판매합니다. 이 두 시장이 전 세계 명품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달러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대비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는 의미이고 결국 수요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금값 상승은 고급 시계와 보석류 제조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중국 관세 정책으로 유럽산 제품에도 영향을 미치는 무역 장벽이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수입되는 명품에는 당초 예고된 20%보다는 낮은 10%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는 90일간의 유예 조치일 뿐이며 이후에는 더 높은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명품 브랜드들은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에르메스는 오는 5월 1일부터 미국 내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샤넬이나 디올처럼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한 브랜드는 가격 인상이 곧바로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찌처럼 최근 실적이 부진한 브랜드는 다릅니다. 소비자들이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까지 올라간다면 구매를 멈출 명분만 더해주는 셈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여행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명품 소비자들, 특히 미국 고객의 약 20%는 해외여행 중에 명품을 구매합니다. 파리에서 구입하는 루이비통 가방이 뉴욕보다 30% 가까이 저렴한 이유는 지역별 가격 차이와 세금 환급 혜택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미국 관광객이 유럽에서 누릴 수 있었던 가격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럽 현지 매출 역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명품 브랜드들은 팬데믹 이후 몇 년간 공격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중산층 소비자들이 이탈했습니다. 베이넨 컴퍼니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전 세계 명품 판매량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고가 대비 낮은 가성비에 대한 평판이 쌓여가던 와중에 이번 달러 약세와 금값 상승은 고급 브랜드들의 이미지와 실적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명품 시장은 지금 매우 미묘한 국면에 있습니다. 환율, 원자재, 관세, 소비자 심리라는 여러 경제 요소가 동시에 악재로 작용하며 브랜드별로 큰 차별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제 명품이 단순한 부의 상징으로만 통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브랜드는 어디가 될까요? 앞으로 몇 달간의 흐름이 그 해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한 명품 산업의 환율 금값 관세 위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